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중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 즉 건물의 시세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 사례도 많고 상품도 비교적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시세 대비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죠. 단지별로 면적과 청, 향, 동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빌딩의 경우는 매수하기 위해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물건에 다양한 가격 정보를 만나게 되는 반면 거래 사례가 아파트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파트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쉽고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빌딩 가격의 적정성을 전문가 도움 없이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방식이 바로 수익률 평가 방식입니다. 수익률 평가 방식이란 현재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건물의 가격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주목적이 월세 받는 거라면 이 방식을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익률 평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익률이 대략 어떻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마다 골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강남 핵심지나 광화문 중심지 같은 경우는 대략 2%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핵심지나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지역은 2% 중후반대를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3%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면 3.5% 이상을 보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대략 계산이 나오죠. 강남 핵심지나 광화문 중심지는 수익률 위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 지역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쪽을 한번 가보시죠. 요즘 문정동 문의가 참 많습니다. 문정역 초역세권에 물건이 하나가 보이네요. 보니까 보증금이 2억 500이고 월세가 1600만원 돼 있습니다. 문정동이니까 수익률을 얼마 정도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강남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니까 2% 중후반대가 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2.7%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월세 16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연 1억 9200이 나옵니다. 이걸 수익률 2.7%로 한번 나누어 보면 71억 1000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보증금 2억 500을 합쳐도 73억 정도가 나오니까 몇 억 정도가 좀 비싸게 보이네요. 한 3억 정도가 비싸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익률 2.6% 정도를 계산해 보면 대략 매매가격 76억 정도로 산정이 되겠네요. 향후 지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2.6%에도 매수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 이 물건을 잡겠죠. 자, 그러면 실제 로드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입니다. 코너에 있고 건물도 그렇게 아주 오래돼 보이진 않습니다. 이 로드뷰로만 봐서는 1층은 꽉 찼는 걸로 보이고 2층은 지금 당구장이 들어가 있고 3, 4, 5층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만약에 이 위층이 3, 4, 5층이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걸로 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반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면 2.6%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 만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수익률 평가 방식으로 건물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단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한 140평 정도가 되고, 이 건물에서 월세가 1,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 1,100만 원으로 수익률 방식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월세 1,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1억 3,200이 나오고, 여기는 뭐 그래도 강남 핵심지니까 수익률을 뭐 한 2.2%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60억이 나오네요. 60억이 나오면 평당, 여기가 대지 면적이 140평 정도 되니까 평당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 동네에 평당 1억 2천을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재건축을 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건물에는 이 수익률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지역에서 조건이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거래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는 보통 최근 6개월 이내의 사례라야 설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지도에서 매물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땅은 대지가 60평이고 평당 9,445만 원에 올해 4월 달에 실거래된 물건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대지가 62평인데 평당 1억 46만 원에 매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물건 모두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동일하게 1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번 물건은 대지가 60평이고 2번은 62평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 규모는 둘 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이고 둘 다 3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 건물 가치는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물건은 사거리에서 좀 더 가깝고 2번은 몇 발짝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거의 비슷하지만 1번 물건이 사거리에 좀 더 가깝다는 이유로 2번보다 가치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2번 물건의 평당가는 실거래된 1번 물건보다 약 10% 정도 높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비싸게 나온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래 사례를 비교하실 때는 가장 먼저 2종인지 3종인지 하는 지역을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면적, 건축물의 규모와 노후 정도, 사거리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비교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해서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과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에 탁상 감정가와 대출 가능 금액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이나 지점의 특정 건물의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요청을 하게 되면 탁상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와 대출 가능 금액을 알려줍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가치를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은행 감정가가 매물 호가의 90% 수준이라면 그 호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감정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요청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물 호가가 50억인데 은행에서 평가한 감정가가 45억이라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호가가 50억인데 은행 탁감이 35억이 나왔다. 그러면 호가와 탁감이 30%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물건의 호가가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내 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건물의 가격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실무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들로 물건 가격을 판단해 봤을 때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매도자는 언제나 시세보다 더 받고 싶어 하고 또는 부동산의 특성상 물건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임차인 구성이나 북도를 끼고 있다든지 경사지에 있다든지 등등 각기 부동산마다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만이라도 잘 적용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하신다면 건물을 잘 못 샀다는 평가를 듣거나 실패하는 투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